안녕하세요, 머니안입니다. 올해가 다 갔죠? 벌써 12월이니까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12월 4일이거든요. 이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적금 만기되시는 상품들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지금 이 경제 흐름이 어떠니까 이런 예적금 말고 다른 상품들로 갈아타야겠다, 그 다음에 선택지가 뭐가 있다, 이 정도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도 보통 12월 이때쯤에 새로운 상품들 공부해라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중에 적금 만기되거나 이런 분들이 연초가 되면 많이 오니까 특판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또 판매를 하고 루틴이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5가지 상품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예적금을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예적금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갈아탈 상품들은 어떤 걸로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예적금을 이 내림차순으로 해서 보면은 4.3% 이 정도가 최고인데, 이런 애들이 조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조건을 봤을 때 몇 개 가져왔어요. 보면은 이 상품은 디지털 채널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매달 앱에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 굉장히 귀찮죠. 그 다음에 6개월 미만일 때는 1%를 주고 6개월이 넘어가거나 더 적거나 하면은 0.7%만 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 거의 80%는 1년 만기로 가입을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죠. 최고 금리는 4.3%인데 실제 가입을 하는 거는 4% 정도. 그래서 기본 금리를 먼저 보자면 3.3%일 때예요. 1000만 원 넣었을 때는 약 이자가 27만 9천 원 정도가 나와요. 최고 금리를 받았다 하면은 36만 8천 원 정도가 나와요. 약 한 9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예적금 특판을 가입하시려고 이 은행에 가입을 하고 스마트 뱅킹 들어가고 거기서 막 수락수락 하다 보면 본인 개인정보도 판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최고 금리를 다 받기도 또 어렵기도 하고요. 만기가 짧아지면은 그 다음에 또 상품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가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는 또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너 돈을 냅둘 건 아니니까. 이 단기간 6개월만 보고 돈을 굴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이후에는 금리가 지금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채권의 시장 금리가 지금 한 차례 하락세를 보였어요. 갑자기 왜 채권 금리 얘기하냐, 기준금리 지금 높은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준금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거의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금리라고 해서 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시장 금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기준금리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내림으로 오고 있고, 우리가 가입하는 예적금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시장 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준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 시장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상품으로 가입해가지고 금리를 많이 받는 게 지금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길게 가입하는 상품들이 낫다는 얘기죠. 예적금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예적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은행 따라서 한 3.5%에서 진짜 제일 높은 데가 4.3%, 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4.3%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찾아보면은 동네 은행이나 아니면 저축은행 이런 데서 막 5%짜리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저축은행이나 그런 곳들이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했던 어떤 부동산 상품들이나 이런 데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그런 데는 이제 규모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돈이 1년 또 묶인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맥락인지 아셨죠? 정리를 하면은 예적금 이렇다, 두 번째는 저축은행 이런 거 안 가져온 이유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요거 2가지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매달 리스트업 할 거는 저위험 자산이에요. 저위험 자산. 금융 용어로 따지면 비슷한 용어들이 2가지가 있어요. 무위험 자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진짜 위험이 없어. 내가 돈을 넣어놔도 손해볼 위험이 아예 제로인 거예요. 이런 용어 설명이나 이런 걸 꼼꼼히 보시면 알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무위험 자산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고채나 혹은 은행에 예금자 보호 되는 거나 이런 것들도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국가가 망할 일이 생기거나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얘네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무위험 자산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해봐서 경험이 많아서 무위험으로 느끼는 것 뿐이에요. 운전 진짜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도 운전을 할 때 리스크가 없다고 느끼잖아요. 저도 8년 무사고거든요. 아니 9년 무사고거든요. 근데 위험이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운전하면서 와씨 어떻게 하지 이러진 않아요. 그냥 안전벨트를 매는 정도뿐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위험 자산이란 건 없다. 근데 저위험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고, 투자를 했을 때 주식처럼 너무 왔다 갔다 변동폭이 크고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투자해서 그 다음에 수익을 볼 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위험에서 배제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위험 자산들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예적금보다 약간 더 수익을 볼 수 있고 약간 더 리스크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가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거를 비유를 들자면, 비유 많이 들었거든요. 전교 1등을 맨날 하고 있어. 맨날 하고 있는 애가 갑자기 빵점을 받아. 이럴 확률이 있을까요? OMR 카드 밀려서도 빵점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확률이 없다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쵸?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업을 해드릴게요. 리스트는 5가지예요. 5가지 상품들. 첫 번째는 이제 CMA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행어음이 있고, 세 번째 MMF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장외채권, 다섯 번째는 단기 채권형 펀드,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시장금리 내려오고 있고 기준금리도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좋은지 나쁜지, 지금 이제 단기로 가입할지,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 드릴 테니까 이거 몇 %니까 가입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첫 번째예요. 매일 이자 주는 CMA가 있죠. 이거 많이 얘기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하나증권이란 곳에서 연 7%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최대 300만 원짜리까지 넣을 수 있는 CMA 상품을 특판으로 내놨어요. 뭐 이런 것도 가입을 할 만하죠. 근데 이제 CMA 특판들은 종종 있을 텐데, 이 CM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예적금 가입한 것처럼 가입을 하면은 금리가 고정되는 게 아니고, CMA는 투자하다가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좀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길게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이제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내 실제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7%짜리 가입을 했는데 한 6개월 뒤에 보니까 5%가 되어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연 7%를 준다고 하니까 뭐 단기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넣어둘 법한 거죠. 근데 금액도 작고 이래서 큰 이제 비상금을 조금 굴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품은 발행어음입니다. 발행어음 믿을만하다고 진짜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인가해준 증권사만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가져온 거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에요. 발행어음의 365일 수익률을 보면 4.55%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액적립식이라고 맨 오른쪽에 써 있는 거는 적금처럼 가입한다는 뜻이고, 365일을 그냥 돈을 딱 묶어놨을 때는 4.5%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액 적립식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텐데, 여러분들이 돈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다달이 넣는 건 마지막에 들어가는 돈은 불어날 시간이 1개월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1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액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건 내가 월급에서 일부분을 저축을 하겠다 이럴 때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돈이 있으면 365일 그냥 전체 이자를 이 1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발행어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인가받은 믿을만한 증권사들이고 뭐 특별한 조건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MMF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약자인데,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고,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 예금자 보호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들 이렇게 만든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상품들에 가입을 하는데, 이제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굴려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인 상품이에요. MMF라는 상품이. 그래서 이 상품을 보면은 1년에 지금 3.76%를 줬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과거에 줬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22년도 12월에 가입을 했으면은 3.76% 정도를 받겠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3.76%를 줄지는 미지수예요. 다만 지금 금리가 1년 전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떨어질 것 같지만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가입을 한다고 하면 높아진 금리의 혜택을 보면서 나중에 좀 떨어지더라도 약간 이제 수익률 방어가 되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여기도 뭐 위험 이런 거 보면 매우 낮은 위험이라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상품 보고서 예금자 보호 없으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자동차 끌 때 되게 불안하다 이런 거예요. 차들 다 가만히 있는데 안 해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품은 3% 정도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장외채권입니다. 장외채권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 말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장외채권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고 쉬운 상품부터 아주 어렵고 만기 없는 상품들도 있고 이런 긴 여러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신용 등급이 높고 만기가 좀 짧은 애들 중에서 수익률이 좀 괜찮은 애들을 고르면 여러분들이 예적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다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특판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M캐피탈이라고 해서 11개월 27일이니까 거의 1년이죠. 여기 1년 동안 6.36% KB증권에서 특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제 만약에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입을 한다 그러면 6.07%예요. 수익률이 달라요. 이게 뭐 또 이유가 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냥 판매만 하는 거예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을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라면을 사려고 이마트에 갔어요. 이마트에서 파는 신라면 가격이랑 홈플러스에서 파는 신라면 가격이랑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증권사에서 똑같은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발품 파는 게 중요하고 발품을 좀 팔면은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매월 이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매일매일 막 엄청 바뀌진 않지만 한 달 정도 간격으로는 채권들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품들을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M캐피탈 같은 경우는 저위험으로 분류되긴 하는데 A- 등급이니까 불안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약간 특판하는 거 말고 4.9%, 약 5% 가까운 상품들 보면은 뭐 BNK 캐피탈 같은 경우는 AA-,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A+, 저위험 등급 중에서 조금 더 안전한 상품들이 보이죠. 얘네들도 뭐 갑자기 뭐 큰 돈을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여러분이 불안하실 거예요. 비교적 저위험인 상품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불안하실 테니까 작은 돈부터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단기 채권 ETF입니다. 이렇게 발행되는 채권들 중에서 단기인 상품들이 있어요. 짧은 상품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들은 짧아지면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기 채권 같은 경우도 ETF로 단기 채권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한 100개 정도 해가지고 ETF라는 주머니로 묶어놔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수익률이나 어떤 지수 추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기 채권에 투자한 효과를 가져가시는 거죠. 분산 투자한 효과를.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저위험이다 보니까 계속 그냥 줄줄줄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단기간이기 때문에 1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단기 채권 ETF는 더 좋은 건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수익률도 같이 높아졌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인 상황에서 수익률이 조금 더 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MMF랑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5가지 상품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진짜 전혀 적금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5가지 정도만 내가 직접 투자도 해보고 직접 운전을 몇 번 해보고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저기 어디 은행에서 뭐 1000명까지 뭐 특판한다 그래가지고 줄 서 있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이제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증권사 앱 보면서 그냥 해결을 하시면 돼요. 1980년, 1990년대 유행했던 적금을 40년,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도 사회니까 발전을 할 텐데 왜 발전 없이 똑같은 얘기를 40년 전에 똑같은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상품들이 뭐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은행 예적금도 예금자 보호되는 것들도 위험하다고 계속 근거를 찾다 보면 그 근거 계속 나와요. 다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적금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서 은행에서도 가입을 해보고 학교에서 어린이 적금 막 이런 것도 해보고 하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해보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 뿐이지 이 상품들 자체가 막 크게 위험하거나 주식처럼 막 엄청 막 등락폭이 크거나 그런 상품들이 아닙니다. 저위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유튜브 영상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검색 좀 해볼까?
이러실 거예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운영하는 안지향 카페에서 미션북이라는 걸 해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저희 뭐 단톡방 들어와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면 좀 강제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큰돈 넣어라 뭐 이런 거 아니고 머니하이가 뭐 거기 가입한 거 막 선취매 해가지고 막 돈을 엄청 벌겠다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냥 해보기만 해도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미션북 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예적금 더 이상 안 찾게 되실 거예요. 선택지를 더 많이 갖고 1% 2%만 수익률을 높이셔도 나중에 노후에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내가 걱정되는 것들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실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월 영상이었고 1월에도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